경청의 힘,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잘하는 능력에만 집중하고 듣는 것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바로 듣는 것, 즉 경청에서 비롯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청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불통의 벽을 허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통은 말하기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조언하려 듭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이해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내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또한 경청은 오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함으로써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 의도, 그리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곳을 보거나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며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제스처, 어조 등 비언어적인 메시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한숨, 떨리는 목소리, 움츠러든 어깨 등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청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뭐 대수라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와 같이 판단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표현은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반응과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군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와 같은 간단한 추임새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다시 말해주는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라는 뜻인가요? 내가라고 느끼는 것 같네 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해를 줄이고 소통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술을 넘어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오해와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쌓이는 불신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경청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재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까지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한 경청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성숙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비난 대신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경청은 또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나 상사가 아이나 직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때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청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경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연습하기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려 노력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 경청 습관을 형성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방해 요소 제거하기입니다. 대화 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는 등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집중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언어적 신호에 집중하기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눈빛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성급한 판단 삼각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평가하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판단은 대화의 흐름을 끊고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반영적 경청 활용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다시 말해줌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간라고 느끼는 것 같네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섯째, 열린 질문 사용하기입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 대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무엇을, 왜와 같은 열린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깊은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침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경청의 표현이 되며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청은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자 관계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귀는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청의 힘이 발휘되어 모든 관계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